매스플릿 조건부 확률 23번 문제입니다. 4개의 당첨 제비를 포함한 12개의 제비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A, B 두 사람이 A, B 순서로 각각 한 개씩 제비를 뽑을 때 지금 순서가 발생된 거죠. A가 당첨 제비 뽑을 사건을 A, B가 당첨 제비를 뽑을 사건을 B라고 할 때 P, B 기분 A의 값을 구하세요. 단 뽑은 제비는 다시 넣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 PA를 구해볼까요? 총 제비가 12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뽑는 게 10이고요. 그 다음에 당첨 제비가 4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뽑는 게 4죠. 약분을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3분의 1이에요. 네, 그럼 일단 PA를 구했는데 만약에 이걸 공식으로 구한다고 해볼게요. P, B 기분 A 이렇게 해서 자, 그럼 이거는 뭐냐면 PA 분의 PA 교집합 B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PA 교집합 B만 구하면 되죠. PA 교집합 B는 뭐냐면 A가 당첨 제비를 뽑고 그리고 B도 당첨 제비를 뽑는 거죠. 이걸 줄여서 표현하면 A, B 둘 다 당첨 제비를 뽑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처음에 A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은 마찬가지로 12분의 4에서 3분의 1이고요. 그럼 공이 몇 개로 줄었어요? 네, 그럼 11개로 줄었죠. 그럼 B가 당첨 제비를 뽑을 때는 공이 11개고 11개 중에 하나를 뽑을 거니까 전 사건의 개수는 11이고요. 4개에서 3개로 줄었으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PA 교집합 B가 이렇게 3분의 1 곱하기 11분의 3이구나 해서 약분하면은 그대로 11분의 뭐가 되겠어요? 1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 가십니까? 네, 그러면 계산을 해볼게요. PA 교집합 P가 11분의 1이고 이거를 PA로 나눌 거니까 PA의 역수를 곱하시면 11분의 3 되겠죠. 따라서 답은 11분의 3이에요. 근데 잠깐, 이거 괜히 쓸데없이 계산 2번 했다는 거 아시나요? 뭐냐면 우리 PA 교집합 B는 PA 곱하기 이 G가 그냥 PB가 아니라요. P, B 기분 A죠. 그러니까 A가 일어났다는 전제 하에, 즉 첫 번째의 당첨 제비를 뽑았다는 전제 하에 두 번째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이 이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뒤에 곱해진 건 절대로 그냥 PB가 아닙니다. 왜? 앞에서 흰 공 뽑았던 걸로 영향을 이미 받은 상태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게 PB라면요, 이게 어떤 참사가 일어나냐면 만약에 처음에 A가 흰 공을 안 뽑았어요. 흰 공이래. 제비 당첨 제비를 안 뽑았어요. 그럼 그건 뭐냐면 3분의 2거든요. 왜냐면 12분의 이제 뭐가 되냐면 8이 될 거고 약분하면 3분의 2예요. 자, 그러면 B가 이제 뽑을 제비는 총 11개가 있죠. 하나 줄었으니까. 그 중에 이제 당첨 제비는 몇 개 남았어요? 4개 남았죠. 자, 그럼 얘가 두 번째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이라고 한다면 두 개가 같아야 되잖아요. 다르죠. 그러니까 얘는 처음에 A가 당첨 제비를 뽑았을 때 B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 즉 조건부 확률인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다시 PA 교집합 B를 구해가지고 PA 교집합 B를 구해가지고 다시 PA로 나눈다는 비효율적인 방식이죠. 바로 이걸로 구하시면 돼요. 따라서 올바른 풀이로 가면 이겁니다. 올바른 풀이로 가면요, 물론 이 풀이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틀렸다는 얘기는 아닌데 비효율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P, B 기분 A야. A가 먼저 당첨 제비를 뽑았어? 그쵸? 뽑았다는 전제하에 B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이니까 A가 하나 뽑았으니 전체가 11개로 줄었고요. 자, 그 다음에 B가 이제 당첨 제비를 하나 뽑을 건데 A가 4개 중에 하나를 뽑았으니 3개가 남았을 거야 하고 끝내면 돼요. 24번. 5개의 당첨권을 포함하여 12장의 행운권이 들어있는 상자에서 임의로 행운권을 한 장씩 2번 꺼낼 때 첫 번째 당첨권을 뽑는 사건을 A, 두 번째 당첨권을 뽑는 사건을 B라고 하자. P, B 기분 A를 구하세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죠, 위에 문제랑? 자, 물론 이제 공식으로 이렇게 PA분의 PA 교집합 B 구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있죠. 자, 그럼 PA 교집합 B 해볼까요? PA 교집합 B. 그럼 이건 뭐냐면 일단 PA가 12장 중에 A가 당첨 제비를 한 장 뽑는 거니까 12분의 5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12장에서 A가 한 장 뽑았는데 행운권은 다시 넣지 않으니까 11개로 준 거예요. 그럼 당첨 제비도 몇 개로 줄었어요? 4개로 줄었으니까 B가 두 번째 당첨권을 뽑는 확률은 11분의 3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 계산해 보면은
33분의 5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 PA 교집합비가 33분의 5고요. 자, A가 당첨권을 뽑을 확률은 12장 중에 5장 중에 한 장을 뽑는 거니까 12분의 5고요. 나눌 거니까 5분의 12, 즉 역수 곱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11분의 뭐가 됩니까? 약분까지 해서 4가 되겠죠. 자, 근데 다시 한번 이게 뭐라고요? PA. 처음에 A가 당첨제비를 뽑았을 확률이고요. 이 뒤에는 11분의 4가 그냥 PB가 아니고요. 처음에 A가 당첨제비를 뽑았다는 전제하에 B가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이 됩니다. 애초에 그냥 이것만 구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굳이 이렇게 공식을 쓸 필요 없이. 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게 PB 기분 A가 아니라 그냥 PB라면 무슨 사태가 일어난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처음에 반대로 A가 당첨제비를 안 뽑았어요. A가 당첨제비를 안 뽑았으면 12분의 뭐가 되냐면 7이 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B가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을 구하고 싶어. 이제 11, 11개로 줄었고요. 그런 다음에 당첨제비는 여전히 5개니까 11분의 5입니다. 잠깐만. 얘가 두 번째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이고 얘도 두 번째 그냥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이라면 두 개가 같아야 되는데 다르죠. 왜 다르죠? 앞 사건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두 번째의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이 아니고 A가 첫 번째 당첨제비를 뽑았다는 전제하에 두 번째 B가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원래 문제를 풀 때 그냥 이겁니다. P, B 기분 A는요. A가 당첨제비를 뽑았으니 12개 중에 총 11개로 줄었고요. 당첨제비는 몇 개입니까? 4개로 줄었으니까 11분의 4 하시면 그게 그냥 답인 겁니다. 25번. 어느 미술 동호회 회원을 조사했더니 전체의 80%가 20대이고 자, 전체의 80%가 20대니까 이게 뭐냐면 전체 중에죠. 조건부 확률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남자 20대는 전체의 60명이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조건부 확률을 제시한 게 아닙니다. 전체니까 그냥 일반적인 확률을 제시한 거예요. 이 마술 동호회 회원 중에 임의로 합원분명히 20대일 때 그 회원이 남자일 확률은 자, 그 전체에서 20대일 확률을 PA라고 할게요. 그게 이제 0.8이고요. 그 다음에 전체에서 20대이고 남자인 거는 뭐냐면 자, 남자일 확률을 PB라고 할게요. 남자일 확률. 근데 20대이고 남자니까 PA 교집합 B를 얘기하는 거고 이게 0.6이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제시된 게 조건부 확률이야. 동호회 회원 중 임의로 뽑은 한 명이 20대일 때, 즉 20대일 때가 전제된 거야. 그 회원이 남자일 확률이니까 PB가 됩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PB 기분 A인데 이건 PA분의 당연히 PA 교집합 B가 되겠죠. 따라서 0.8분의 0.6이 됩니다. 맞습니까? 약분하면 4분의 3이 돼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6번. 어느 고등학교 전체의 학생은 200명이고 지하철로 등교하는 학생 수와 버스로 등교하는 학생 수는 다음과 같다. 이 고등학생 중 임으로 선택한 한 명이 지하철로 등교하는 학생일 때 지하철로 등교하는 학생일 때로 전 사건을 제한한 거죠. 이 학생이 여학생일 확률. 자, 그러면 지하철로 등교하는 학생은 140명이죠. 그 중에 여학생은 60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7분의 3이 답이 돼서 몇 번이 답입니까? 26번은 3번이 답이 됩니다. 네, 그 거의 같은 맥락의 내용들이 쭉 반복되고 있고요. 비슷한 유형을 계속 집어넣은 이유는 여러분들 조건부 확률이 낯설고 좀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인 틀을 익히라는 의미에서 반복되는 문제를 넣은 겁니다. 27번. 어느 동아리 회원에서 혈액형을 조사했더니 A형인 회원은 전체의 45%고 A형인 남자의 회원은 전체의 36%였다. A형의 회원 중에 한 명을 뽑을 때 이 회원이 남자일 확률은 자, A형일 확률을 PA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남자일 확률을 PB라고 해볼까요? 자, 그러면 A형의 회원 중에서 한 명을 뽑을 때 뭐가 전제된 거야? A가 전제된 거죠. 이 회원이 남자일 확률이니까 이겁니다. 자, 그러면 또 똑같아요. PB 기분 A는 공식으로 해결해 주시면 PA분의 PA 교집합 B예요.
자, PA 교집합 B는 뭐냐면 A형인 남자 회원이죠. A형이면서 동시에 남자 회원이니까 이걸 제시해 준 거예요. 그게 36%니까요. 이게 0.36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형인 회원은 전체의 몇 프로야? 45%니까 0.45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맞나요?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나누면 근데 왜 이래? 5분의 4 해서 5번이 답이 됩니다. 28번. 표는 값을 두 사람이 평소에 가위바위보를 할 때 습관을 조사하여.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습관을 조사하여 가위바위보를 낼 확률을 나타낸 것이다. 네, 값을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하여 값이 이겼을 때 조건부 확률이죠. 값이 이겼을 때로 제한한 거야. 값이 가위를 내려서 이겼을 확률은 자 만약에 값이 이겼을 확률을 PA라고 해볼게요. 네, 근데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하면 문제가 좀 어려우니까요. 다시 지울게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일단 값이 이겼을 확률을 한번 생각해 볼까? 자 값이 이겼을 확률은요. 가위를 내서 값이 이겼을 수 있고요. 바위를 내서 값이 이겼을 수도 있고요. 보를 내서 값이 이겼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다 더하면 값이 이길 확률이죠. 그래서 이제 뭐 얘를 A라는 사건, B라는 사건, C라는 사건 한 다음에 확률로 이제 정리를 해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럼 우리 값이 이길 확률을 구해볼까요? 자, 값이 이길 확률 1번이 가위를 내서 이길 확률이라고 합시다. 1번 값이 가위를 냈어. 가위를 내면은 가위를 값이 낼 확률이 0.4인데요. 값이 이기려면요. 가위를 냈을 때 을이 주먹을 내면 되나요? 바위 내면 돼요? 안 되죠. 보를 내야 되겠죠. 그럼 을이 보를 낼 확률이 0.3이겠죠. 선생님 왜 곱하기인가? 왜냐면 둘이 동시에 가위바위보 주먹 또는 보 이런 걸 낼 거 아니야? 당연히 곱하기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뭐냐면 값이 바위를 내서 이길 확률이야. 값이 바위를 낼 확률이 0.2거든요. 근데 바위를 냈을 때 값이 이기려면은 을이 뭐를 내야 돼요? 가위를 내야 되잖아. 을이 가위를 낼 확률이 0.3이네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게 보를 낼 확률, 보를 내서 이길 확률 3번을 구하고 싶은데요. 자, 지금 보를 내서 이길 확률은 3번인데 자, 값이 보를 낼 확률이 몇이죠? 0.4죠. 네, 그냥 할게요. 0.4. 그 다음에 보를 냈을 때 이기려면 을이 뭐를 내야 돼요? 바위를 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을이 바위를 낼 확률이 0.4예요. 자, 그럼 1 더하기 2 더하기 3 하면 이게 값이 이길 확률이라니까요. 그럼 이게 0.1이고 0.6이고 0.16이네요. 맞습니까? 따라서 더해보면 0.34 정도 되겠네요. 그쵸? 이게 지금 값이 이길 확률이거든요. 값이 이겼을 때 가위를 내서 이겼을 때 가위를 내서 이겼을 확률은 위에다가 쓰시면 이건 거죠. 맞나요? 따라서 17분의 뭐가 됩니까? 6이 됩니다. 답은 1번이에요. 29번 두 사건 A, B에 대해서 PA가 0.4고요. PB가 0.5일 때 PB 기분 A가 0.3이다. PA 교집합 B를 구하세요. 네, 이건 왜 냈을까요? PB 기분 A 곱하기 뭐 하시면 PA 하시면 그럼 이게 뭡니까? PA 교집합 B겠죠. 자, 그럼 0.4 곱하기 뭐 하시면 돼요? 0.3 하면 되니까 0.12가 PA 교집합 B가 되겠네요. 크기가 같은 파란 공 3개와 흰 공 5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공을 한 개씩 2번 꺼낼 때 한 개씩 2번 꺼내는 거의 순서 발생이에요. 첫 번째 꺼낸 공이 파란색 공일 사건을 A, 두 번째 꺼낸 공이 흰 공일 사건을 B라고 할 때 PA 교집합 B를 구해서 한 꺼낸 공은 넣지 않는다. 자, 쉽습니다. 이거 지금까지 연습했던 거고 PA 교집합 B는 일단 처음에 파란 공이 나와야 돼요. 그럼 처음에 파란 공이 나올 확률은 8개 중에 1개를 뽑는데 그 중에 파란 공 3개 중에 1개를 뽑을 거니까 이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흰 공이 나와야 되는데 공이 그럼 7개로 줄었죠? 왜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으니까요. 흰 공은 5개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거 2개 곱하시면 되겠죠. 정리해보면 얘가 PA인 건 맞아요. 근데 얘는 뭐죠? 이거죠. 이해 가세요? 만약에
이게 헷갈리시면은 다시 한번 잘 공부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56분의 15죠. 맞습니까? 네, 그럼 넘어갈게요. 31번. 5개의 불량품을 포함하여 15개의 제품이 들어있는 상자에서 제품을 임의로 한 개씩 두 번 꺼낼 때 두 번 모두 불량품이 아닌 제품을 꺼낼 확률이 P다. 70P의 값을 구하여라. 자, 두 번 모두 불량품이 아닌 제품을 꺼낼 확률이라는 건 뭐냐면 첫 번째도 이걸 풀어서 쓰면 첫 번째에 불량품을 꺼내고 두 번째에도 불량품을 꺼낼 확률, 즉 첫 번째 불량품을 꺼낼 확률이 PA라고 하고 두 번째 불량품을 꺼낼 확률이 PB라고 합시다. 그럼 자, P A 교집합 B를 구하라는 게 두 번 모두 불량품이 아닌 제품을 이거 불량품이 아니라 불량품이 아닌입니다. 이거 불량품이 아닌이고요. 자, 그럼 PA 교집합 B가 뭐냐면 두 개 다 불량품이 아닌 제품을 꺼낼 확률이니까요. 이건 PA 곱하기 뭐냐면 PA 기분 B라는 걸 다시 한번 명심하세요. 자, PA는 처음에 15개 중에 불량품이 아닌 게 12개니까 15분의 10이고요. 그런 다음에 꺼낸 거는 다시 집어넣지 않으니까 총 14개가 남았고요. 그 중에 불량품이 아닌 건 11개 있습니다. 자, 이게 PA 교집합 P인데요. 이게 P예요. P 확률 P. 근데 70P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70을 곱해 주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네, 곱해 주시면은 약간 2, 6, 12, 2, 7에 14고요. 7, 7, 10 약분 되고요. 네, 그 다음에 2, 3 약분 되고요. 맞습니까? 네, 이렇게 되고 또 약분되는 게 없나요? 아, 네. 다시 뭔가 계산을 잘못했어요. 네, 이상하게 계산을 했네요. 다시 12 하면은 6하고 7이 남고요. 아닌가? 잘했나? 10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3, 2, 6이고 3, 5, 15예요. 아, 여기서 잘못했네요. 5, 2, 10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남는 거 2랑 11이랑 2니까 44가 되겠죠. 제가 왜 여기서 계산을 다시 했냐면요, 70P에서 보통 P에다가 70을 곱하는 거는 자연수로 만들어주고 싶다거든. 근데 아까 보면 자연수가 안 나왔죠. 그래서 다시 했는데 저건 답이 31번은 뭡니까? 44가 되겠죠. 전체 회원이 30명인 어느 동호회에서 16명의 여자 회원이 있다. 임의로 한 사람씩 2명을 뽑을 때 뽑힌 2명이 모두 여자 회원일 확률이니까 그러면 30명 중에 몇 명을 뽑은 거야? 16명 중에 1명을 뽑은 거죠. 자, 이게 처음에 여자 회원을 뽑을 확률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29명으로 줄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몇 명이냐면 15명으로 줄었죠. 만약에 그래서 B가 두 번째 여자 회원을 뽑을 확률이라고 한다면 PB 기분 A가 되겠죠. 따라서 이게 뭐냐면 2명 모두 여자 회원이 뽑힐 확률을 구한 겁니다. 네, 그럼 슉슉 약분해 주시면 2고요. 슉슉 약분해 주시면 8이네요. 답은 29분의 8인 3번이 되겠습니다. 33은